바람이 죽은 듯 고요한 뒷산 연습장.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로 거친 입김만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쓰러져 신음하는 불량 제자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10여 명의 잡식 제자들은 마치 동상이 된 듯 얼어붙어 서 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핀내와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살기가 짙게 배어 있다. 그 중심에 선 장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블랙홀처럼 고요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어 눈길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준다. 그는 20년 전 천하제일 검이라 불리던 마교 교주의 영혼을 품고 있었다. 비로한 몸이지만 그 위압감만은 태생적인 것이다. 이게 상무기? 저게 사람이야? 맷집이 아니 눈빛이 너무 달라. 뭔가 이상해. 당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싼 10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쳐다본다. 그의 시선이 스치기만 해도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친다. 마치 야생의 포식자에게 노출된 초식 동물처럼 도망칠 곳을 찾는 눈초리만이 요란하다. 난 네 글자의 대사였지만 그것은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울림으로 제자들의 고막을 때렸다. 장묵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톤은 오히려 듣는 이의 심장을 더 조여왔다. 저... 장무가... 우린 별일 없었어. 자기야니 혼자 널 괴롭히던 거고 우린 그저... 알을 있던 제자의 입이 얼어붙었다. 장묵이 그를 향해 발을 떼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거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쓰러진 철규의 옆을 지나치며 그의 주머니를 털어냈다. 뭐? 장목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은미세한 움직임이 공포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낡은 목검을 어루만진다. 비록 잡식 제자들이 사용하는 조잡한 장난감 같은 무기였지만 장목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칼날과도 같은 살기를 뿜어냈다. 잠깐, 우리는 안 그랬다고. 절개가 시켜서. 물음표가 아닌 확신에 찬 평서문. 으아, 그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앞다투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공전면잎, 쭈그러진 냄새나는 지폐, 그리고 심지어 귀한 약초 봉지까지 바닥에 쏟아졌다. 그것은 강탈이 아니었다. 그저 살고 싶은 본능에 따른 헌금이었다. 장묵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무심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전생에 그라면 이런 하찮은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이것조차 생존을 위한 미천. 그는 무릎을 굽혀 동전 하나를 집어들고 불 위에 올린 듯 가볍게 불어보았다. 제자들은 고개를 조아릴 뿐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장묵은 천천히 일어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잡식 제자 아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제자, A는 숨을 멈추고 눈을 지끈 감았다. 하지만 예고된 폭력은 대신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어깨에 얹히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네, 들립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절대적인 권위자의 포고문을 낭독하는 듯했다. 잡식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장목의 눈빛 속에 서린 그림자는 그들이 인생에서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죽음의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공명을 이루며 연습장을 울렸다. 장묵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다시 자리를 밟고 섰다. 뒤로한 종문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이지만 그는 이미 사다리의 꼭대기를 점령한 것처럼 보였다.
장묵은 주머니에 넣은 동전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산책을 하듯 느릿한 걸음걸이로 그 자리를 떠났다. 제자들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깨어난 짐승의 위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절벽 끝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처럼 차가운 바람이 숲을 스치고 지나간다. 잡시에 제자들의 공포에 질린 시선을 등 뒤로 한 채 장묵은 인적이 드문 울창한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배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리지 않으나 무거운 침묵을 짙게 뿌려내며 흙바닥을 짓밟는다. 장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그란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는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아까 불량 제자들을 제압하는데 쏟아부은 체력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소진되었다. 20년 전 모공 입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약한 육신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묵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본다. 굳은 살이 박혀 있지도 무기를 쥐고 생긴 투박한 굴곡도 없다. 부드러운 마치 젖은 종이 같은 손이다. 그는 그 미천한 손을 주먹 쥐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현기증과 분노를 억누른다. 배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전생 마교교주로서 천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적 무공, 흑혈마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연료로 삼아 지극히 파괴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금기의 술법이었다. 장목이 양손을 결인하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는다. 나뭇잎 흔들림이 멈추고 숲의 소음이 잦아드는 가운데 그의 몸에서 검붉은 안개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단전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이질적인 기운이 깨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음은 찰나였다. 미숙한 기공술에 균열이 생긴 둑처럼 폭주하는 마귀가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그의 약한 혈관 벽을 마구치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덕혈마공은 강력한 육체를 그릇으로 요구했지. 이런 병자 같은 몸을 감당할 수 없었다. 드 하고 물속에서 터지는 거품 같은 소리가 장목의 가슴 속에서 울린다. 검붉은 기운이 살갗을 뚫고 나오려 하고 심장이 격렬하게 펌프질하며 터질 듯 팽창한다. 그는 입을 다물려 했지만 목구멍을 넘어오는 뜨거운 애차를 막을 수 없었다. 왁자지껄한 피가 그의 입사태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신다. 검은 피가 아닌 내장이 찢겨나온 선혈이었다. 장묵은 그대로 나무 그루터기에서 튕겨져 나와 땅바닥에 엎어졌다. 시야가 핑 돌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장묵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흙푸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떨리는 눈으로 응시한다. 고통이 격렬할수록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역설적인 명상 상태에 돌입한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한 것이다. 거칠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흩어지는 의식을 붙잡는다. 귓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낸다. 맛이 입안에 감돌지만 그 쓴맛이 오히려 그를 현실의 지상으로 끌어당긴다.
장목은 떨리는 다리로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는 했으나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기에 이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다. 숲의 그늘 아래 장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아직은 보잘것없는 종문의 잡식 제자의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어느새 피로 물든 거대한 칼날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유의 숲속의 은거지에서 몸을 추스른 장목은 뒤이어 닥쳐올 고발을 피하지 않고 종문의 신문대로 향한다. 외문 집사실은 문만 열어도 곰팡이 냄새와 썩은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문이 콱 열리고 멍든 얼굴의 불량 제자가 앞서 들어와 비틀거리며 복도를 가로막는다. 그 뒤로 장목이 성긴 갈비를 드러낸 듯한 초췌한 몰골이지만 마치 깊은 심연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거기 섭시다. 감히 내 눈을 피해서 도망칠 생각이었어? 집사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번엔 정말 벼저리게 후회할 거야. 아? 비명 같은 고함에도 장목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불량 제자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다. 그 시선만으로도 불량 제자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치게 된다. 집사실 안은 어두컴컴했고 한쪽 벽에는 갖가지 고문 도구들이 즐비했다. 그 중앙 호랑이 가죽을 깐 높은 의자에 뱃살이 불룩 튀어나온 집사가 연필을 딱딱거리며 앉아있다. 오라는데 왜 이렇게 늦어? 내 놈이 잡식 제자 주제의 종문의 형제를 폭행했다는 소문 자자하더구나. 원자가 너 같은 하등한 놈을 책임지고 좋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고 하라. 집사는 마치 종문의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양거들 먹거렸지만 그 눈빛은 장목의 고깔을 샅샅이 뒤져 얼마나 더 착취할지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불량 제자는 기회가 왔다 싶어 얼른 장목의 앞으로 나서며 바닥에 침을 뱉듯 거짓으로 꾸며댄다. 집사님, 저런 걸 봐주시면 안 됩니다. 저놈 훈련 시간에 빠져 몰래 숨어 있다가 제가 타일러주니까 되려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제 명줄이 놓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흉포한 놈을 종문에 둬서야 되겠습니까? 장목은 불량 제자의 과장된 연기에 코웃음을 치려다가 삼켰다. 리선, 이곳은 20년 전 정파의 그 무거운 압박감과는 다르지만 그 질척하고 비겁한 악취는 똑같았다. 그는 집사의 책상 위에 놓인 장부책을 무심한 듯 훑어본다. 엄지성자는 중죄다. 내 놈의 저항할 줄 모르는 몸에 정신을 깨우쳐 주어야겠어. 이 달포상 금은 전부 몰수하고 철퇴 30대 그리고 고행실에 한 달간 가두겠다. 불복하겠나? 집사가 쥐어짠 듯한 목소리로 철퇴형을 선고하자 집사실 구석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철퇴를 끌어올리는 쇠소리를 냈다. 불량 제자는 입꼬리를 비죽거리며 장목이 비명을 지를 모습을 상상한다. 하지만 장목은 태연했다. 오히려 그는 집사의 말투에서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뭐라? 감히 집사에게 대드느냐? 잡식 제자인 주제에 감히 콧방귀를 끼다니 받지 않았다면 처벌 규정에 따라 대신 물품을 상납해야겠군. 장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가르쳐주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느리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서려 있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 집사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는 꾸준히 그리고 명확하게 쏘아붙인다. 순간 집사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불량 제자의 비릿한 미소도 굳어버렸다. 에이, 집사의 얼굴이 푸르락해지더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려 했으며 땀을 닦았다. 와, 이런 철없는 놈이 중요한 현안을 두고 왔자는 장부 따지느라 다투는 게 좋은가? 게다가 네 놈이 감히 내 업무를 의심해?
장묵의 목소리는 마치 재판관의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집사에게는 도끼날이 머리에 꽂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집사는 벌벌 떨기 시작했다. 앞에 서 있는 이 철없어 보이는 잡식 제자가 누구인가? 눈빛만으로도 자신의 수하인 줄 알았던 가늠이 질식할 만큼의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장묵의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많은 사람을 베어 넘겨본 전생의 마검이 서려 있었다. 네놈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잠깐만. 화를 내거라. 자네가 사정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형제간의 오해인데 어찌하여 그런 험악한 소리를 하느냐. 네, 집사님, 저놈이 헛소리를... 저는 정말로... 을량 제자는 장목의 살기에 등골이 오싹해져 아예 입을 다물었다. 장목 내 시선을 집사에게 고전한 채 다시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이와 물리력으로 착취하던 자신의 세계가 논리와 위압감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잔 묻는 그들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다. 철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집사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목도를 나서는 장목의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는 집사와 기가 죽은 불량 제자가 멍하니 남겨졌다. 장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마치 어둠 자체가 걸어가는 것 같았다. 온돈의 건기가 모림을 뒤흔들 첫 번째 발걸음은 비릿한 위선자들의 목을 조르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집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곰팡이 핑 기어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외문 집사는 턱을 베고 앉아 장목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다. 옆에는 멍이 든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불량 제자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 장목은 묵묵히 서 있을 뿐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집사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이 놈이 갑자기 미쳐서 달려들어서... 불량 제자가 아픈 부위를 움켜쥐며 다시 소리를 지른다. 집사는 짜증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보인다. 시끄러워. 네 놈이 고자질을 하러 왔든 쌍짓돈을 노리고 털렸던 내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건 종문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 규율이 무너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는 걸 모르느냐. 집사는 고개를 돌려 장목을 노려본다. 그의 시선은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하다. 하지만 장목은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깊은 심연을 응시하듯 차갑게 집사를 내려다본다. 장목, 너는 잡식 제자 주제의 형제를 폭행했다. 죄를 인정하느냐? 장목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비비는 듯한 낮고 건조한 울림을 지닌다. 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사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른다. 장목의 시선이 불량 제자의 허리춤을 향한다. 불량 제자의 복장이 흉하게 찢어져 있고 그 틈새로 수상한 물체의 윤곽이 보인다. 집사의 눈이 가늘어진다. 아니야. 저건 그냥 새 개인 물건이고 이 놈이 훔친 거라네. 장목이 천천히 허리춤에서 찢어진 천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진다. 천조각이 펼쳐지자 그 안에서 붉은 빛깔의 혈령과 실버러스 뿌리 등 외문에서 관리하던 비싼 약재들이 톡톡하고 굴러떨어진다. 집사실 안에 정적이 감돈다. 이건 뭘 읽고
창고 피폰 대장에 있던 장목의 말은 빈틈없다. 불량 제자는 천백해져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한다. 집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이내 눈에 토끼를 띠기 시작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감독 소홀죄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반란분자 같은 놈, 감히 내 밑에서 훔질을 하다니. 내 놈, 내가 당장 가족을 벗겨버리겠어. 응? 집사는 소리를 지르며 불량 제자의 멱살을 잡으려 든다. 하지만 장목이 그보다 먼저 나서서 책상 위의 물건들을 재빨리 챙겨 자신의 품에 넣는다. 뭐? 따과, 네 놈이 뭔가 서자를 부리는 거냐? 장목의 눈이 서늘하게 빛난다. 집사는 그 눈빛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지만 눈앞에 있는 귀한 약재들의 욕망이 더 컸다. 그는 꿀꺽 침을 삼킨다. 내 놈이 물건을 찾아낸 건 사실이군. 하지만 폭행은 폭행이다. 게다가 네 놈은 건방지게 굴었어. 공로를 인정해주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마. 니 싸는 약재들을 급히 챙겨 서랍 속으로 처박는다. 그리고는 장목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상은 필요 없겠지? 대신 벌을 내린다. 너를 맹독약 초원으로 보내겠다. 거기서 잡초를 뽑고 거름을 뿌리도록 해. 맹독약 초원? 거긴 도끼가 너무 강해서 가면 터져 죽는다는데 거긴 사실상 유배장소 아니에요? 그래. 건방진 놈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그만한 곳이 좋지. 장목 항명할 텐가. 집사는 장목이 거부하거나 공포에 찔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장목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맹독약초원. 일반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땅이지만 전생의 마교 교주였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었다. 장묵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인다. 대 태도의 집사는 오히려 당혹감을 느낀다. 제 정신이야. 가면서도 못 쉬고 썩어 만들어질 텐데. 너게 말해. 집사는 소름이 끼치는 듯 몸을 떤다. 눈앞의 접시 제자가 단순히 약한 괴물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심연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잔묵은 몸을 돌려 집사실을 나선다. 불량 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탄식하고 집사는 서랍 속의 약재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문이 닫히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문 밖으로 나온 장목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사냥감을 찾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헤이, 장목은 붉은 너울이 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어둠이 집어삼 기려는 두 주변을 덮어버린다. 밤이 깊었다. 종문 외문 제자들의 숙소인 헛간 같은 건물은 침침한 기름등 하나로 어둠을 겨우 버티고 있었다. 드리치는 바람살이 판자 벽을 데클거리며 쇳소리를 냈지만 그 아래 공기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낡고 낮은 침산 위 장목은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자니 지난 20년의 세월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배신자의 비수에 찔린 느낌, 차가운 피가 식어가는 감각, 그리고 차원문을 넘어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 떨어진 충격감. 장목은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뼈마디가 스르르 울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침상 곁에는 낡고
부러질 듯한 나무 칼이 놓여 있었다. 오늘 낮 집사에게 벌로 받은 것이자 내일부터 맹독약 초원을 관리하며 쓸 도구다. 그는 그 나무 칼을 손에 쥐었다. 벅직한 철검의 무게와는 다르 너무나 가벼운 나무 조각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아, 잔무게의 엄지손가락이 나무 칼의 자루를 문질렀다. 어친 나뭇결이 살갗에 닿았다. 대 눈동자에 차갑게 가라앉은 달빛이 비쳤다. 당 밖으로 보이는 달은 피 묻은 듯 붉기도 하고 뼈처럼 하얗기도 했다. 그 달빛은 과거 그가 수많은 자들의 목을 베며 보던 그 달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맹독 약초원에는 희열을 고침하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희귀한 독초들이 무수히 자란다. 보통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전생의 최고 마공을 익힌 그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당묵은 침상에서 내려와 좁은 방의 한가운데 섰다. 먼지춤이 추는 공간 속에서 그는 나무 칼을 쥔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껌을 휘두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전생의 기억은 명확하지만 이 몸은 아직 멍청하고 무거운 짐승에 그것에 불과했다. 단전은 텅 비어 있고 근육은 긴장감을 잃었다. 껌을 높이 쳐들려는 순간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고통을 신호로 받아들였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나무칼을 떨구었다. 밝은 나무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묵의 머릿속에는 시끄러운 사름이 울려 퍼졌다. 그는 검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우림의 멸망을 초래할 저대바제. 10년 뒤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다. 정파의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도모할 것이고 마교의 광인들은 혼돈에 기뻐하며 멸망을 재촉할 것이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장목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악역이 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정파의 영웅을 죽이고 마교의 교주가 되어 광기를 통제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칼을 꽉 쥐었다. 나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그는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아주 조금 더 빨랐다. 좁은 방 안에서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괴물처럼 춤을 추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며 마치 집어삼킬 듯이 주변의 어둠을 포식하고 있었다. 나무칼이 허공을 가르고 멈췄다. 땀방울 하나가 장목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잡식 제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 미래에서 다가올 파멸을 내려다보며 그 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온몸을 번뜩이는 예지자이자 집행자의 눈이었다. 장묵은 나무칼을 침상머리에 세워두고 침상에 다시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내리에는 무공의 이론, 종문의 지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피해 길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의 기획은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 장목은 감은 눈 속에서 붉은 달이 지는 것을 보았다. 아, 그것은 다가올 전쟁의 서막이었다.